자, 시작합니다. 이제 기호 시그마의 뜻과 성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 시그마다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들 저 기호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리는 법부터 설명을 해보면, 그리는 법은 일단 이렇게 일자로 그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요걸 이제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선생님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빠르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려서 좀 더 얘보다는 얘가 더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버릇을 들였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시그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 뜻이냐. 이 시그마는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개념 노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 엑셀 사용하는 법 배웠었는데, 요즘 친구들도 엑셀 배우나요? 엑셀 함수 안 배워요? 엑셀 함수? 엑셀이 뭔지는 알죠? 엑셀에서 이렇게 슬러시 긋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sum 이렇게 적고, 여기에다가 범위를 적으면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라 라는 엑셀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sum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호 시그마는 합을 뜻하는 sum의 첫 글자 s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로 시그마라고 읽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는 sum을 뜻한다. 근데 이 sum이다라고 하는 게 합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이 시그마다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수열을 더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약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다라고 하는 기호의 아래쪽에는 n은 이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데,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은 세모부터 란 뜻이에요. 세모부터.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간다고 상상을 하세요. 여기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을 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네모 숫자가 들어갈 건데, 요거 이제 네모까지가 됩니다. 알겠죠? 네모까지. 그래서 이건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 밑에 써있는 숫자에서 시작해서 위에 써있는 숫자까지, 이 뒤에 이제 일반항 AN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는데, 요 수열을 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목적어죠. 맞나요? 영어 잘 몰라서. 어쨌든 간에 이 수열을 세모항부터 네모항까지 다 더해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책에는 K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K.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일반항이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항을 AK라고 적는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까지 적었던 일반항이 2n-3이면 일반항 AK는 2k-3인 거죠. 그냥 n 대신에 k를 적은 거일 뿐이고, 이렇게 n 대신에 k를 적은 녀석을 뒤에다가 적으면 k는 1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수열을, 예를 들어서 일반항 AN 수열을 첫째 항부터 세 번째까지 더해라고 쓰면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어떤 수열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라고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썼을 때, 여기다가도 n을 적고 여기다가도 n을 적으면 n을 1부터 n까지라는 게 미지수를 지금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값을 미지수를 중복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 꼭대기가 n을 적고 싶을 때에는 여기에다가는 k를 적는 게 국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대기에다가 n을 적고 싶을 때에는 k로 적어줘서 수열의 그냥 변수만 k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k 자리에다가 이제 1부터 n까지 넣어가면서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과 이런 식으로 가서 n번째 항까지 다 더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어요. 뭐라고? sn이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sn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드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의문증. sn으로 풀면 되는데 왜 시그마를 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sn은요, 반드시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합입니다. sn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특이한 형태의 시그마가 sn과 같다는 거지, SN은 반드시 첫째 항부터의 합인데,
내가 여기 시그마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그마다라고 하는 녀석은 예를 들면 5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더 해라 이런 것들도 이런 명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그런 이유가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이 반드시 첫째 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의 연장선인데 어떤 수열이 이만큼이 있으면 이만큼이 수열의 세개면 너네가 배운 등차 수열 요만큼, 등비 수열 요만큼, 다른 수열들도 요만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배운 SN은 등차와 등비의 SN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요거 겨우 2개 배운 건데 나머지 수열들은요. 나머지 수열들도 합을 구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닐 때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마다라고 하는 녀석의 기호를 사용을 하고 시그마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시그마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줬고요. 시그마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문제를 냅니다. 시그마 K는 1이 아니라 뭐 5부터 N까지 AK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5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막 특별한 공식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 결국에 이것도 SN에서 S4를 빼서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4번째 항까지 더한 걸 빼서 구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힌트를 주느냐 이렇게 힌트를 주느냐 그냥 천지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시험 문제는 해설이 되어서 나올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 어차피 앞에서 배운 SN에서 S4를 빼야 된다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하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가가지고 땡땡땡 n까지를 다 더해라 라고 하는 거는 요 녀석은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2고 세 번째 항이 3이고 n번째 항이 n이기 때문에 k번째 항은 k여서 일반항 ak는 k겠죠. 그래서 1부터 n까지를 다 더한 건 여기 예를 보시면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런 기호를 많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시그마의 성질 나와 있습니다. 시그마의 성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뭐 항상 어떤 뭐 등식을 배운다면 등식의 성질이 중요하고 2차 함수를 배운다면 2차 함수의 성질이 중요한 것처럼 시그마의 성질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알아야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하시면은 A 수열과 B 수열을 더한 수열을 새롭게 만들어냈을 때, 자, A 수열과 B 수열을 더한 수열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건 A 수열을 따로, B 수열을 따로 n항까지 더한 것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면 보여주고요. 괜찮나요? 직감적으로 다 돼요?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다 이해되나요? 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A 수열에서 B 수열을 뺀 것의 수열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건 그냥 A 수열을 n항까지 더한 거에서 B 수열을 n항까지 더한 거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 수열의 각 항을 C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수열의 각 항을 2배, 3배 이렇게 어떤 상수배를 해요. 그래서 각 항을 상수배를 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건 그냥 A 수열을 다 더한 거 전체에다가 그 상수배를 똑같이 해주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요것도 되나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꼭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변수 K가 없을 때예요. 변수 K가 없을 때 K는 1부터 N까지 상수 C를 더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을 더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변수 K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이 다 3이거든요. 이 수열은. 일반항이 3인 수열은 모든 항이 3이죠.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고 그것이 3 곱하기 5와 같다. 이게 상수 C가 시그마 뒤에 있을 때에는 그냥 C랑 N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것도? 오케이. 자, 그러면 누가 날 불렀는데? 1, 2, 3, 4번? 1, 2번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수열이라는 수열을 1번 항부터 N번 항까지 더하겠다. 는 것은
자, 1번 항은 A1 더하기 B1이고 2번 항은 A2 더하기 B2고 3번 항은 A3 더하기 B3이고 N번 항은 AN 더하기 BN이에요. 됐나요? 이렇게를 다 더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순서를 조금 교환법칙, 결합법칙 사용해서 바꿔주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에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BN. 근데 얘는 A 수열의 1번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이 괄호 전체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B 수열의 1번부터 n항까지의 합이니까 저 괄호 전체를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알겠죠? 여기가 빼기면 여기가 다 빼기가 되고 여기가 빼기가 되고 여기가 빼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암기할 때에는 이 시그마다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나 빼기에 대해선 마치 분배된 것처럼 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분배라는 단어를 혹여나 서술형에다가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이건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더하기나 빼기에 대해서 분배된 것처럼 쓸 수 있다. 여기는 상수배가 곱해졌을 때 그 상수를 개수로 꺼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근데 오른쪽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은 다음에 유의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요. 곱하기나 나누기에 대해서는 마치 분배하듯이 계산할 수 없다. 왜냐면은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1부터 n까지를 집어넣어서 쭉 나열을 해서 적었을 때 그거를 A 항들끼리 묶고 B 항들끼리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곱하기나 나누기에 대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 수열을 제곱했을 때 그것이 이제 이 A 수열의 합을 제곱한 거랑은 다르죠. 각 항을 제곱해서 더한 게 전체를 더한 거의 제곱과는 다르겠죠. 그럼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투에 넘어가면 이게 이제 왜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지금은 이게 그냥 안 되네 라고 이렇게 그냥 안 돼 끝 이렇게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야. 근데 수투에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를 배울 건데, 이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와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헷갈리게 좀 냅니다.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마치, 왜냐면 리미트는 얘가 되거든요. 리미트는 신기하게 얘가 돼서 그때 가서 배울 거지만, 그래서 그때 가면은 이게 다음에 유의한다를 정말 유의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가서 문제를 한번 몇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1111번 볼까요? 1111 숫자가 이쁘네. 자, 5의 10제곱 더하기 5의 11제곱 더하기 5의 12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5의 21제곱을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 K는 10부터 21까지 5의 K제곱이다 라고 적을 거예요. 가능한가요? K가 11때부터 K가 21일 때까지 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가능하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그마다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 밑이 1일 때의 상황에서만 공식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이렇게 K는 1부터 그 다음에 12까지 맞나? 12 5의 K 더하기 9제곱이다 라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이제 여러분들이 요 녀석을 만들 때에는, 근데 이 오른쪽으로 사실 니네가 이제 더 많이 만들게 될 거예요. 이 시그마다라고 하는 게 시작하는 숫자가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시그마의 많은 공식들이 다 K는 1부터거든요. 여러분들 147쪽에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시그마 K 공식을 보더라도 시그마가 다 시작이 1부터입니다. 1부터. 그렇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13번 볼까요? 1113번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5 곱하기 16분의 1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곱하기가 있을 때에는 앞에 거 따로 이제 뒤에 거 따로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은 1, 2, 3, 4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항에 이제 여기다 K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2, 3, 4, 5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게 일반항이고,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있냐면 15번째 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2다.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3이다. 이런 힌트를 받았을 때 이제 밑에 있는 걸 풀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 더한 게 2고, B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 더한 게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118번을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1이랬는데, 우리가 이 시그마는 더하기나 빼기에 대해서는 마치 분배되듯이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시그마 AK는 지금 2라고 하라고 했고, 시그마 1은 1이라는 숫자를 10번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0이 되니까 12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1119번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OAK 더하기 BK라는데, 자, 이것도 이제 이 시그마가 더하기에 대해서 마치 분배되듯이 가는데, 그때 이 상수, 여기 상수배 해준 거는 앞으로 이렇게 빼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까지 보시면 얘가 5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AK는 2고 시그마 BK는 3이니까 얘가 5 곱하기 2 더하기 3이다가 되고 13이 정답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제 넘어가시면은 시그마 K 공식, 선생님 요거를 이제 시그마 K 공식이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시그마 K 공식 하면은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증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자,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더하는 걸 시그마 K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이 등차 수열을 n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니까 2분의 n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n-1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2분의 n 곱하기, 자, 여기가 n-1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이 괄호속이 뭐가 되냐면 n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증명 완료. 그래서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암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는 자연수를 각각을 제곱을 해서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더한 시그마 K 제곱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럼 요것도 선생님이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증명을 할 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들 요 곱셈 공식 알죠? 요 곱셈 공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K세제곱 더하기 3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자, 여기서 K세제곱을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K 더하기 1의 세제곱 빼기 K 세제곱은 3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이다가 되거든요. 됐죠? 자, 이제 K 자리에 1을 대입을 해볼 거예요. 2도 대입할 거고 3도 대입할 겁니다. 알겠죠? 자, 저 위에 식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보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계산할 줄 몰라서 계산 안 하는 거 아니죠? 자, K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이렇게 되고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입니다. K자리에 3을 대입해주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3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1입니다. 자, K2에서 3 곱하기 1 아니고 2. 여기, 그래요. 자, 여기가 2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3까지 넣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엔 내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은 n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땡땡땡 간다고 했을 때 K자리에 n을 집어넣으면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은 3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1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느낌이 쎄했는데 여러분들의 느낌이 맞아요. 이걸 연립할 겁니다. 알겠죠? 자, 다 더할게요. 자, 다 더해주면 좌변에서 있잖아. 여기에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여기 있을 4의 세제곱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그죠? 계속 지워져서 여기에 있는 숫자랑 얘까지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좌변엔 뭐가 남냐면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고요. 자, 우변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렇게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각을 더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줄 먼저 싹 더해주면은 이게 3으로 묶여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도 3으로 묶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이다가 되고요. 그 다음엔 1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n번 더할 거기 때문에 더하기 n이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연수 K의 제곱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우고 온 시그마 K고요. 그 시그마 K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3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N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시그마 K제곱이기 때문에 시그마 K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을 죄다 이항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N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지금은 안 할 거지만 싹 다 전개해서 통분해서 묶어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됩니다. 실제로 돼요.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요 2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 k제곱 공식도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각항을 세제곱한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입니다.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시그마 k 제곱 공식을 어떤 곱셈 공식으로 증명을 했냐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 공식으로 증명했잖아요. 그쵸? 요거 증명할 때에는 k 플러스 1의 4제곱 곱셈 공식에서 증명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똑같은 증명이에요. 다 쓰고 다 더하고 넘기고 정리해주면 그러면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증명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명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 3가지를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가끔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애들 문제를 풀 때가 되면 심지어 시험 기간이 돼도 애들이 나한테 많이 묻는 질문 1번 첫 번째 선생님 시그마 K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진짜 너네가 이거 외워야 돼요.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 나와가지고 내가 문제를 막 풀다가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뭐 N까지
3k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야 이제 여기서 안 풀어도 되지? 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안 풀어도 되는 게 맞으니까 안 풀어도 되지 하고 넘어가면 애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슬며시 손을 들고 선생님 근데 저거 못 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은근히 많이 들어옵니다. 은근히 선생님 공식이 거의 기억나는데 어디가 마이너스였죠? 라고 질문합니다. 어디가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 왠지 알아? 너네가 알고 있던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a 플러스 1의 n-1d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 2분의 n 2a 플러스 n-1t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a 곱하기 r의 n-1 그러니까 너네가 앞에서 많이 외웠던 공식들이 다 n-1, n-1, n-1에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저 공식 거의 기억나요. 거의 기억나는데 특히 여기서 많이 그럽니다. 여기서 선생님 제 기억에는 분명히 저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가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근데 시그마 공식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암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시그마 공식에는 마이너스가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은 시그마 k 공식을 제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상 암기는 시그마 k와 시그마 k 제곱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교육과정에도 없고 교과서에 없지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시그마 공식을 적어줄 텐데 여러분들 책에다가 적으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공식입니다. 아니 이거를요 선생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로 2번 공식과 1번 공식을 같이 쓰면 안 돼요? 됩니다. 되는데 선생님이 적어주는 걸 외우면 이렇게 안 해도 더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라 해서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쟤를 전개해서 시그마를 두 개로 쪼개서 1번 공식, 2번 공식을 같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만 더 적을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k 플러스 2입니다. 이거는 이제 4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개 정도 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적어준 거 암기하는 법을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 지금 0, 1이잖아요. 0, 1. 그럼 여기에 0, 1, 2, 3. 분모에. 알겠죠? 여기 0, 1, 2잖아요. 그럼 0, 1, 2, 3. 밑에 4. 알겠죠? 한 칸 더 가고, 그 다음 숫자 분모에.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시그마 공식도 결국에는 함수입니다. 함수기 때문에 k는 1부터 여 위에 어떤 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n이 아니라 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를 요 n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에 3이 써 있으면 여기에 3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n자리에. 알겠죠? 10이 써 있으면 여기에 10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위에 써 있는 숫자를 이제 저 n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시그마 k 공식들을 이제 배워봤고요. 밑에 내려가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것을 한번 볼까나 1126번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 제곱 마이너스 3k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겠죠. 실제로 문제 풀 때 요 과정은 생략이 될 겁니다. 실전에서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것부터 보면 6분의 자 여기 공식에 n자리에 6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6 곱하기 7 곱하기 13 됐나요? 자, 빼기 3 곱하기 자, 여기는 2분의 6 곱하기 7
그죠?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는 28 이렇게 정답이 나와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럼 뭐 나머지 것들이야 뭐 다 그냥 공식 써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1131번 볼까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0. 자, 이 녀석의 수열의 일반항 AN은 2N입니다. 그리고 몇 번째 항까지를 더하고 있냐면 10번째 항까지를 더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그마로, 자, 너네가 그 전에 일단은 이걸 등차 수열의 합으로 문제를 풀려면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고 항의 개수가 10이니까 S10은 해가지고 공식 써서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시그마 공식을 알고 있다면 얘를 딱 만났을 때 K는 1부터 10까지 2K 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로 풀어도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첫 번째 공식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요걸 푼 것과 같은 답이 나올 거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밑에 하단에 뭐 풀진 않겠지만 1135번 같은 거 봐봐라. 1135번 보면은 3의 세제곱 더하기 4의 세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8의 세제곱. 등차야 등비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등차랑 등비는 정말 일부분이라고. 수열의 일부분.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항을 뭐 만들 수야 있겠지. 일반항 A에는 n 플러스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만들 수야 있겠지. 근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너네가 배웠던 공식으로는 이것의 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시그마를 써줘야 되죠. K는 1부터 지금 몇 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어요. 얘가 6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죠. 1부터 6까지 K 더하기 2의 세제곱이다 라고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 세제곱 더하기 6K 제곱 더하기 맞나? 아닌데 18K 제곱이죠. 18K 제곱에 더하기 12K 더하기 8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시그마를 또 다 여기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등차나 등비가 아닌 수열도 이 시그마를 이용을 하면 시그마 K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러가지 수열의 합인데요. 여러가지 수열의 합에는 꼭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로그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식의 설명으로 하면 시그마의 활용 같은 거예요. 시그마의 활용. 근데 뭐 활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스킬을 배우는 거지 여기 있는 게 막 엄청난 개념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일반항이 분수꼴인 수열의 합은 부분분수로 변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분수 여기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들 유리함수 할 때 부분분수 배웠었는데 혹시 부분분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거 다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모가 두 개의 항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에서는 여기 예를 들어볼까? K랑 K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에서는 우리가 이 녀석을 부분분수로 쪼개줘서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지금처럼 부분분수를 썼을 때에는 보시다시피 다 지워지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밑에 문제 풀어보겠지만 다 지워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당히 지워주시고 남길 거 남겨줘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화 해준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유리화 한 다음에 또 1부터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집어넣어서 지워지는 규칙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워지는 규칙이 있거든요. 지워지는 규칙 찾기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로그를 일반항으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뭐 로그 AK 분의 BK 꼴 이런 게 1부터 N까지 자 요런 꼴로 주는 게 있거든요. 이 로그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1부터 넣어가지고 다 더해보면은 로그끼리 더하기는 진수끼리 빼기가 되니까 진수가 싹 다 곱해지게 되면서 분모 분자가 막 약분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지워지는 규칙을 찾아주면 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138번 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 더하기 1 곱하기 2K 더하기 3분의 2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건 되게 친절한 거고, 원래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분분수를 사용을 해주면 b-a분의 1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 플러스 3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이 생기고, 요 부분분수 쓰려면 분자 항상 1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 2 이렇게 빼줄게. 부분분수 쓰려면 분자 1이어야 된다 얘들아. 앞으로 2 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2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2K 지워지고 3 빼기 1 분모가 2가 되는데, 그때 앞에 있는 2랑 약분이 돼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3분의 1만 생겨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부분분수 쓰는 형태의 문제에서는 K 자리에 1부터 그냥 넣어주면 돼요. 자, 1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2 넣어보면은 5분의 1 빼기 7분의 1 더하기 3 넣어보면은 7분의 1 빼기 어렵다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빼기 11분의 1 더하기 마지막으로 5를 집어넣으면 11분의 1 빼기 1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5까지 넣는 거니까. 그럼 이제 지워지는 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면은 얘랑 얘가 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분의 1 빼기 13분의 1만 남고, 이거를 이제 계산해주면은 39분의 1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질 때에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5개까지니까 이게 좀 적당하잖아요. 좀 짧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500개까지나 뭐 n개까지나 이렇게 이제 다 넣을 수 없는 문제를 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좌우 대칭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3분의 1 살았으니까, 맨 앞에 거 살았으니까 맨 뒤에 거 좌우 대칭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세요. 좌우 대칭으로 살아야 된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좌우 대칭으로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있는 것들이야 여러분들이 뭐 일반항 만들어서 부분분수 써주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2번부터 146번까지도 142는 아니고 143부터 146까지는 이거 이제 유리화 해주면 또 1부터 집어넣으면 다 지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워지는 규칙을 찾아서 남는 애들만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 있는 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그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더한 게 AK라는 수열을 두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더한 게 5고, 첫 번째 항부터 99번째 항까지 더한 게 3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첫 번째 힌트는 A2부터 쭉 가서 A100까지 더하겠다는 거고, 이 두 번째 시그마는 A1부터 쭉 가서 A99까지 더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는 A100 빼기 A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요거 두 개를 그냥 빼주시면은 여기는 요 A2랑 여기는 요 A2가 지워지고 A33 지워지고 A99랑 A99까지 다 지워지면서 A100 빼기 A1이다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둘째 항부터 100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첫째 항부터 99번째 항까지 더한 걸 빼주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자, AK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4고, 그 다음에 AK 수열에 이게 제곱이 붙어있는 게 각 항을 제곱하겠다는 얘기예요. 각 항을 제곱해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8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요 녀석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AK 수열의 각 항에다가 2를 더해서 그것을 제곱한 것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 녀석을 이제 시그마 D에서 전개를 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 더하기 4AK 더하기 4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시그마가 더하기나 빼기에 대해서는 마치 분배되듯이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에 더하기 계수 앞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다. 이렇게 됩니다. AK 제곱은 8이라 했으니까 여기 8 더하기 여기는 4 곱하기 4가 들어가고 2를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겠다 했으니까 2 곱하기 10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해 주시면 64가 된다 라고 해서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여기 왜 2냐? 4인데 그죠? 여기 4예요. 4.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정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 시그마다라고 하는 녀석이 공식이 우리랑 선생님이 5가지를 적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 5가지의 시그마 공식을 여러분들 보고 외워라 라고 했는데, 시그마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시그마 공식이 어디서 통하지 않냐면, 요런 꼴에서. 이게 뭐냐면, 지금 이 K는 N이랑 똑같아요.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K가 지금 지수에 올라가 있다는 건 등비수열이거든요. 이 등비수열에 한해서 시그마는 시그마 공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비수열이 시그마 뒤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1 또는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 녀석이 그냥 다항함수, 여기가 그냥 다항함수 꼴이었으면 K에 대한 다항함수 꼴이면 시그마 공식을 쓸 수 있지만 K가 지금처럼 지수에 올라가 있어서 등비수열 꼴일 때에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적혀있죠. 여기 나와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K가 지금 지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2의 K제곱 분의 3의 K제곱 마이너스 4의 K제곱이다라고 하는 저 녀석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제가 등비수열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쟤를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2의 K제곱 분의 3의 K제곱 빼기 2의 K제곱 분의 4의 K제곱이다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분수로 나눠 적을 건데 그렇게 적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앞에 있는 녀석은 2분의 3의 K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시그마는 더하기나 빼기에 대해서 분배되듯이 계산이 되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요 녀석은 2의 K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이 녀석이 이제 K가 지수에 있는 등비수열의 꼴이 됐어요. 첫째 항은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분의 3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첫째 항이죠. 이 수열의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는 이 K제곱 밑에 깔려있는 게 공비라 그랬습니다. 이 등비수열이다라고 하는 것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이 K제곱 밑에 깔려있는 애가 공비예요. 지금 K제곱 밑에 2분의 3이 깔려있으니까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수열을 100번째 항까지 더해라가 첫 번째의 그 시그마고요. 두 번째 시그마는 K에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은 2고 공비도 2인 등비수열을 100번째 항까지 더해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등비수열 합의 공식을 사용을 해보면 2분의 3 빼기 1분의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의 10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여기는 2 빼기 1분의 2 곱하기 2의 10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해주면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좀 계산하는 어떻게 보면은 팁 같은 건데 2분의 3 빼기 1은 2분의 1입니다. 그 2분의 1을 분모분자 20 곱해주면 여기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3이 분배가 돼서 3 곱하기 2분의 3의 100제곱 빼기 3 첫 번째 건 이렇게 되고 여기 분모는 1이니까 어차피 볼 거 없고 2를 그냥 분배를 시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100제곱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얘랑 얘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 생기고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3의 100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100제곱이다. 이렇게 얘랑 똑같은 모습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럼 이제 얘가 A고 얘가 B가 되겠죠. A랑 B를 서로 더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명심해야 될 거는 시그마 공식은 N에 대한 다항식, K에 대한 다항식 꼴에서만 이제 공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A나 K가 지수에 있어서 등비수열의 꼴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일반항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등비설의 합의 공식을 이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묶여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제곱으로 묶여있으면 이 녀석은 우리가 시그마 공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그마 공식은 여기에 선생님이 추가로 적어준 2개 더해가지고 5개였죠. 그래서 이제 얘를 다 전개를 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첫 번째부터 이제 4k 제곱에 마이너스 12k 플러스 9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 제곱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너네가 지금 보면 알다시피 시그마 공식 중에 제일 복잡한 게 k제곱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k제곱 공식이 사라지면 좋은 거고, 지금 가만히 우리가 시그마 2개 살펴봤더니 이 2개의 시그마가 같은 성질을 가진 시그마예요. 같은 성질을 가진 시그마다라고 하는 건 시작과 1부터 10까지, 끝이 1부터 10까지 똑같으면 같은 시그마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그마일 때에는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나 빼기에 대해 마치 분배되듯이 계산하거나 묶어주듯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속에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이 한 번에 적힌다는 거죠. 그래서 자, 4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9 뒤에 마이너스 4k 제곱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 이 4k 제곱이 지워지게 되면 더 쾌적하죠. k 제곱 시그마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거부터 마이너스 12에, 자, 여기 위에 공식 보면서 따라오세요. 마이너스 12 곱하기, 이건 시그마 k니까 2분의 n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여기에는 이 상수는 그냥 9를 10번 더하겠다는 뜻이니까 9 곱하기 10.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7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얼핏 보면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소수나 분수 같은 것이 등장을 하지도 않고 그냥 다 자연수의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해보면 약분도 시원시원하게 되고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62번 보시면 시그마를 이제 여러 개 포함한 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험에서는 시그마가 이제 3개 정도까지 출제되는 난이도를 냅니다. 3개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2개 정도 출제된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일단 보도록 하시면, 이 시그마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이 문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 시그마 k는, 자, k를 깔고 앉아있죠. k는 1부터 이렇게 됐으면 이 시그마가 영향을 주는 문자는 k 뿐이라는 거예요. k. 그래서 지금 이 k는 변수 취급을 하고 n은 상수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뭐 항등식 할 때 a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x나 y는 상수 취급하듯이 지금 이 시그마가 k에 대한 시그마이기 때문에 k만 변수 취급을 하고 n은 상수 취급을 해서 k의 n에 적용이 될 때 k한테는 공식을 써주지만 n한테는 그냥 상수 곱해지듯이 n 곱하기 n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시그마가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그마가 m에 대한 시그마죠. m에 대한 시그마면 저 뒤에 있는 이 m은 우리가 변수로 취급을 해줄 수 있지만 n은, 이 녀석은 여기 위에 써있는 숫자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위에 써있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밑에 있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n은 그냥 상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저 녀석을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의 n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m이라고 써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그냥 n은 개수예요. 저 시그마한테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빼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위치에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시그마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k 자리에 m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n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시그마 k 공식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분배가 되게 되면은 2분의 1도 개수니까 앞으로 뺄게요. 자, 2분의 1에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이런 스킬들 있잖아요. 분모에 깔려있는 숫자 성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모에 깔려있는 2분의 1 같은 거 그냥 앞으로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너네가 알고 있는 공식의 형태가 나오고요.
n세제곱 더하기 n제곱인데 이건 이제 여기 n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다 변수예요. 그래서 k세제곱이랑 k제곱 공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을 넣어서요. 그래서 자 2분의 1에 첫 번째 거부터 갈게. k세제곱은 2분의 7 n 플러스 1이죠. 7 곱하기 8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n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k제곱 공식 쓴 거고 이거는 k세제곱 공식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다 자연수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자연수가 이게 싹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462 이렇게. 그래서 정답 5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시그마 계산하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약분이 시원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차피 다 약분돼서 사라질 숫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산하는데 좀 부담감이 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5번을 보시면은 1 곱하기 3, 2 곱하기 5, 3 곱하기 7의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출제자가 1 곱하기 3이 3이고 2 곱하기 5가 10이고 3 곱하기 7이 21인 걸 몰라서 이렇게 낸 게 아니잖아. 그치? 굳이 이렇게 냈다는 건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봐주라는 얘기죠.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면은 앞에 거 따로 보면 첫째 항이 1, 둘째 항이 2, 셋째 항이 3이면 n번째 항은 n일 거예요. 곱하기 첫째 항이 3, 둘째 항이 5, 셋째 항이 7이면 3부터 시작하는 홀수고 3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2n 플러스 1이라고 그냥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항입니다. 전개해주면은 2n 제곱 더하기 n이다가 되고 얘를 8번째 항까지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뒤에 갖다 놓으면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자 2k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시그마 밑에 k를 깔았기 때문에 여기 일반항이 오는 자리에 n이 아닌 k를 적었죠. 이거 주의하세요. 만약에 서술형이 있는데 서술형에다가 이렇게 안 적고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2n제곱 더하기 n이라고 적거나 또는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2k제곱 더하기 k라고 적으면 감점입니다. 아싸리 적으려면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2n제곱 더하기 n이라고 적는 건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변수와 일반항의 변수를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얘가 n인 경우가 많아요. 8이 아니라 n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n이 꼭대기에 쓰이니까 보통은 이제 깔고 앉는 숫자나 일반항의 k를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은 이제 시그마 공식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선생님 속도 따라올 수 있나요? 공식을 외웠으면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식을 외워야 이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약분할 거 다 약분해 주시고 계산을 해 주시면 444 숫자 이쁘네. 444가 정답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어떤 수열을 지금 여기서 규칙적으로 바뀌는 숫자들을 봐야 돼요. 앞에 있는 1이나 분모에 깔려있는 n은 안 변해요. 1과 n은 안 변합니다. 근데 첫째 항이 1, 둘째 항이 2, 셋째 항이 3, n번째 항이 n인 걸로 봐서 k번째 항은 자 k번째 항은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이고 오케이? 그리고 문제에서 받은 식은 요 식을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을 한 거죠. k 자리에 1을 집어넣은 거, 2를 집어넣은 거, 3을 집어넣은 거부터 해서 n을 집어넣은 것까지 다 더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자 이 녀석도 이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 방법은 보통 이제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은 통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분을 해서 부분 분수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이제 통분해서 부분분수 쓰는 방법은 아니고 그냥 두 번째 그냥 계산. 얘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뭐 통분을 한다고 해서 부분분수가 되는 형태는 아니에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눈에 익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을 그냥 계산을 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저 완전제곱 전개해주면 1 플러스 n분의 2k 플러스 n제곱분의 1k 제곱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변수가 k인 시그마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k를 뒤에다가 적은 거예요. 알겠죠? 저 n은 변수가 아니라 개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시그마 3개로 나눠 적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더하기 n분의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n 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 시그마는 k에 대한 시그마이기 때문에 n분의 2와 n제곱분의 1은 개수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만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거는 1을 n번 더하겠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다가 할게요. 1 곱하기 n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분의 2에 시그마 k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2분의 n 플러스 1. 자, 세 번째 거는 n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공식을 쓰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해서 이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6n분의 2n 플러스 1 곱하기 7n 플러스 1이 된답니다. 이렇게 이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1번 문제 볼게요. an 수열을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이것일 때 a 2k-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나오거든.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하나 알려줄 테니까 꼭 적어 놓으시고 외우세요. 자, 너희들한테 a2n 수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a2n 수열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둘째 항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넷째 항이 나오고 5를 집어넣으면 10번째 항이 나오는 게 a2n 수열이겠지. 맞습니까? a2n 수열이 예를 들어서 4n이라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an 수열을 2n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a2n 수열이 4n이야. 그러면 n자리에 3을 집어넣어보면 a6은 12야. 여기 n자리에 6을 집어넣어보면 a6은 12네. 그지? 여기 n자리에 5를 집어넣어보면 a10은 20이야. 여기 n자리에 10을 집어넣어보면 a10은 20이네. 그죠? 자, 그러면 a2n 수열이 4n일 때 an 수열, 선생님이 수열은 함수라 그랬습니다. fx는 4x일 때 요 x에 들어가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f2x가 4x일 때 fx를 2x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 이거? x자리에 2분의 t를 대입을 하고 그러면 ft는 4t, 2t가 되고 그 자리에 t자리에 이제 x를 대입을 해서 fx는 2x로 고치면 되니까. 그치? 자, 이건 가능해요. 자, 그러면 f2n이 4n일 때 내가 이렇게 자꾸 밑밥을 까는 이유가 뭘까? 자, f2n이 4n일 때 fn은 2n이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다? 자꾸 이렇게 밑밥을 깔면 이제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자꾸 밑밥이 깔리면 보통 어때요? 안 되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자, 함수에서는 이게 되는 건 x가 실수였으니까요. 근데 일단 여기는 자연수기 때문에 함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이거는 사고력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짝수번째 항들이 4의 배수라고 보장받았어. 짝수번째 항들이 4의 배수라고 보장받았어.
그러면 모든 항이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잖아. 맞아? 짝수 번째 항들에 대한 보장만 받았다고요. 근데 모든 항을 2의 배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AN이 2N이라고 받았어. A, 2N을 4N이라고 놓는 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건 가능해요. 왜냐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2N이라며. 그러면 짝수 번째 한도는 4N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더 포괄적인 걸 주고 일부분을 물어본 거죠. 자, 더 포괄적인 걸 줬어요. 모든 자연수. 모든 자연수라고 하는 포괄적인 걸 주고 짝수 번째 항. 일반적인, 일부분을 물어봤으면 이건 돼요. 근데 일부분을 주고 더 큰 영역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그건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요거 때문에 애들이 틀려요. 요거 받았을 때 A, 2N을 4N이라고 받았을 때 AN을 2N이라고 해버리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것 때문에 틀린다 이거야. 자, 지금 얘를 보자. 요거 보고 생각이 났어. 자, AK 수열의 합이 이것이다 라고 받았어.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왼쪽에 A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건 사실상 저것은 SN과 똑같은 거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이라고 받은 거야. 근데 A 2K-1, 2K-1이라고 하는 게 뭐야? 1, 3, 5번째 항. 1부터 시작하는 홀수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죠. 1부터 시작하는 홀수 번째 항을 다 더해라 10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우리가 AN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AN을 찾으려면은 SN 빼기 SN-1을 해야 돼요. SN-1은 n-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n-1은 n제곱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n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 이걸 빼주면 an 수열이 n제곱 지워지고 2n 마이너스 3이다가 되고 이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S1 구해보면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은 1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 A1 구해보면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 2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1 같으니까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고 알겠지? 근데 이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뒤에 상수의 존재 유무로도 판단할 수 있죠? 상수가 없으면 1보다 크거나 같고 상수가 있으면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은 생략이 가능하고 어쨌든 AN을 찾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찾은 건 AN은 1, 3, 5번째 항 일부분 2K-1보다 AN은 더 포괄적인 거예요. 맞나요? 모든 자연수에 대한 보장을 받은 거잖아. 모든 자연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AN으로부터 A, 2K-1을 구할 수가 있어. 여기서 일로 가는 건 가능하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n자리에 2K-1을 대입을 해주면 돼. 그러면 4K-5다가 됩니다. 그래서 1, 3, 5번째 항의 일반항은 4K-5야. 이거를 저 시그마 뒤에다 갖다 놓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5다가 되고 시그마 공식 써주면 2분의 n 플러스 1 빼기 5 곱하기 10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170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들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적혀있는 거 이거. 알겠죠? 어려운 문제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포괄적인 거를 힌트로 받았을 때 일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선 그냥 n자리에다가 2n만 대입을 하면 된다. 하지만 더 일부분을 받고 포괄적인 것을 판단해야 될 때에는 n자리에다가 뭐 2분의 n을 대입하는 것으로 풀 수 없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75번.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출제자가 이걸 못 풀어서 이렇게 낸 건 아니죠. 그죠?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봐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따로 봤더니 2, 5, 8. 첫째 항이 2, 둘째 항이 5, 셋째 항이 8인 걸로 보아서 앞에 거들은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 A에는 2 플러스 n-1 곱하기 3, 3n-1이네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5, 8, 11.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찾아보면은 5 플러스 n-1에 3이니까 3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두 개가 분모에서 차례대로 곱해진 것이 저 녀석의 일반항이잖아. 그치? 그래서 저 녀석의 일반항 AN을 구해보면은 3n-1 곱하기 3n 플러스 2분의 1이 이 녀석의 일반항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분모를 받았을 때에는 부분분수를 쓰는 경우가 많죠. 시그마 뒤에다가 들이댄 다음에 부분분수를 써도 되지만 부분분수를 미리 쓴 다음에 시그마 뒤에다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분분수를 미리 쓸게요. 부분분수는 a b분의 1이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로 풀죠. 그래서 b-a에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주면 3분의 1 생기고 그 다음에 3n-1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이라고 부분분수를 미리 쓸게요. 미리 쓰고 이걸 시그마 뒤에 갖다 넣어서 14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좀 좁네. 자,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3분의 1 개수 앞으로 빼고요. 여기에 3k-1분의 1 빼기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분수 문제가 나오면 지워지는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실제로 넣어가면서.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넣을 겁니다. 자, 3분의 1 뒤에 어떤 녀석들이 생기냐? 이만큼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다 일반항이야. 여기다가 1 넣은 거부터 차례대로 쓸 거야. 자,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은 5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3 집어넣으면은 8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거를 언제까지 집어넣느냐? 14개 다 집어넣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지워지는지 흔적이 보일 때까지만 넣으면 돼요. 사실 웬만해서는 3번 안에는 다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5분의 1, 5분의 1 지워지고 그 다음에 또 8분의 1, 8분의 1 지워지죠.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11분의 1도 그 뒤에 있는 11분의 1가 지워질 거라는 걸 알지. 그러면 앞에서부터 첫 번째 있는 애가 살았지. 선생님이 이건 좌우 대칭으로 산다 그랬어요. 앞에서 첫 번째 애가 살았으면 뒤에서 첫 번째 애가 살거든요. 여기에 괄호가 닫힐 거고 마지막 괄호가 있을 건데 얘가 산다 이거야. 알겠죠? 좌우 대칭으로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 애가 누구냐? 14를 집어넣었을 때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4를 집어넣으면은 어렵다. 몇이냐 이거? 41분의 1? 맞나? 빼기 44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얘가 죽고 얘가 살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죠? 좌우 대칭으로. 자, 그러면 3분의 1에 2분의 1 살았고 빼기 44분의 1 살았으니까 요거 이제 통분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을 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44분의 7. 그래서 이제 정답 4번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지금처럼 이제 부분분수 문제는 다 일일이 집어넣어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79번 주어져 있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23번째 항까지의 합은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칸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가고 있는 녀석이니까 일반항 A에는
이 분수의 형태를 띠고 있을 텐데 여기는 n 플러스 1일 거예요. 첫째 항이 2, 둘째 항이 3, 셋째 항이 4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3, 4, 5니까 이거는 뭐 쉽게 찾죠. n 플러스 2다. 자,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제 루트 더하기 루트 꼴이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시그마 D에서 유리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유리화를 해주고 들어갈게요. 왜? 이상해? 왜? 아니야? 자, 유리화 할게요.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이게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것을 시그마 뒤에 갖다 놓고 23번째 항까지를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23까지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로 갖다 놓습니다. 자, 부분분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요런 유리화 해주는 문제도 우리가 1부터 대입을 해가면서 규칙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1부터 대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두 번째는 루트 4, 루트 4라고 적으세요. 이거 2라고 고치지 마세요. 수열에서 좀 팁을 주자면 완전히 끝났을 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계산을 중간에 하면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세 번째 거에는 여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 이런 식으로 가네요. 그럼 이제 규칙이 보일까? 자, 규칙 잘 봐라. 여기에는 루트 3 두 칸 건너서 루트 3 지워집니다. 그죠? 루트 2를 지울 수 있는 뒤에 없고요. 루트 4 두 칸 건너서 루트 4가 지워져요. 그럼 루트 5도 뒤에는 루트 5랑 지워질 거라는 걸 예상이 되고, 자, 앞에서 2번 살았네. 좌우대칭으로 살기 때문에 땡땡땡 더하기 마지막 괄호가 있을 건데 앞에서 2번, 얘가 뒤에서 2번, 얘가 살 거야. 그치? 근데 마지막 건 뭐냐면 K에 23이 들어간 게 마지막 거거든. 여기에 루트 25 빼기 루트 24가 있을 거고 얘는 죽는다 이거야. 알겠죠?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삽니다. 그래서 뭐가 남느냐? 마이너스 루트 2랑 뒤에 있는 5가 남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로그네요. 로그. 자, 로그가 포함된 수열의 합인데 애들이 이제 보통 로그가 들어가면 많이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로그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죠. 같은 밑을 가지는 로그끼리 더해질 때에는 진수끼리 곱해진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거듭제곱이 있을 때는 진수의 거듭제곱이 개수로 내려온다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이 문제에서는 나중에 사용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를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그가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부분분수나 유리화 문제처럼 쭉 넣어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쭉 넣어서 풀 때 이렇게 곱해지게 될 건데 로그 있는 문제 좀 팁을 주자면은 이 녀석을 미리 통분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리 통분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63까지 로그 2에 K분의 K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부터 63까지 대입을 해볼게요. 자, 로그 2에 1분의, 자, 분모 1인 거 안 써도 되지 않나? 하지만 써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계산은 끝났을 때 하는 거예요, 수열은. 그래서 1분의 2 더하기 로그 2에 이제 2 집어넣으면 2분의 3 더하기 3 집어넣으면 로그 2에 3분의 4 더하기 땡땡땡인데, 자,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부분분수나 유리화 문제에서는 여기서 지워지는 걸 찾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항을 적었죠. 근데 이 로그 문제는 마지막 항을 적는 거를 그 다음 줄을 풀고 마지막 항을 적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이걸 다 합쳐야 되거든요. 지워지는 게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물론 좀 숙달이 되면 여기서도 지울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2랑 이렇게 지워진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건 좀 숙달됐을 때 얘기고 당장에는 우리가 이걸 합쳐 적어 볼게요. 로그끼리 다 더해지고 있으니까 진수에서 곱해주면 되는데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땡땡땡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 항은 아직 모르는 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 이제 이렇게 지워질 것이라는 게 예측이 돼. 그치? 그러면 1번의 분모가 살았네? 이거는 분수의 그 분자가 살았냐 분모가 살았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1번의 분모가 살았네? 근데 좌우대칭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좌우대칭? 어떻게 보면 원점대칭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마지막 거에 뒤에서 1번의 분자가 살아요. 알겠죠? 그럼 마지막 거는 K작에 이제 63이 들어간 거니까 여긴 64, 여긴 63이 들어가 있을 거고 얘가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결국에는 로그 2의 64가 되고 6이다. 정답 3번.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85번. 자연수를 오른쪽과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할 때 100은 위에서 A번째 줄에 왼쪽에서 B번째에 있다.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몇 번째 있는 녀석에 왼쪽에서 몇 번째 100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네. 원래 뒤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긴 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군수열이라고 합니다. 군수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시작할 때 했었는데, 수열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이만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배운 등차 수열 일부분, 등비 수열 일부분, 그 다음에 뭐 군수열, 계차 수열, 조화 수열, 배우는 수열들이 되게 많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 교재가 좀 쉬운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등차, 등비, 군수열 이거 3개밖에 안 나오는 건데, 계차 수열이랑 조화 수열은 뭐 뒤에 가서 나오든 아니면은 이 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뒤에를 살펴보진 않아서 아마 계차 수열은 뒤에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단에 나올 것 같고, 조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새로 나가는 책에는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수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수열 중에 지금 이제 이 군수열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군이라고 하는 거에 이 한자어를 뭐 군락지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모여있는 그룹을 얘기할 때 군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수열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적으면, 자, 그 다음 숫자 뭘까요? 3. 그 다음 숫자는? 그 다음 숫자는? 그 다음 숫자는? 그렇지. 네. 파악을 한 거죠. 이 수열에 대해서 파악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군수열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미 군수열을 알고 있는 거야. 군수열이 뭐냐면, 어떤 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에서 적절하게 끊어졌을 때 규칙이 보이는 거를 이제 군수열이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군수열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라졌어요. 교과서에서 사라졌지만, 군수열의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건 어차피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뭐야?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수의 모임이 수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열이란 단어는 사라졌어도 군수열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군수열은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니네가 군수열이란 단어를 몰라도 풀 수 있잖아. 규칙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우가 3, 4, 5, 1을 차례대로 불렀다는 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풀 수 있는 거잖아. 하다못해 노가다를 통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군수열을 풀 수 있는, 마치 그거 같은 거죠. 가우스 기호 같은 거죠. 가우스 기호가 옛날에는 수학상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근데 가우스 기호가 빠졌죠. 하지만 가우스가 시험 문제 안 나오나요?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군수열도 알아둬야 되는데, 이 군수열은 적절하게 잘라주는 게 중요해요. 적절하게 잘라주는 거. 그래서 그 적절하게 잘라준다라고 하는 거를 딱 잘랐을 때 첫 번째 것부터 순서대로 1군, 2군, 3군, 4군, 5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군수열 안에서
군수열 안에서 규칙을 갖는 것들, 군수열 안에서 규칙을 갖는 것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각 군의 숫자, 개수. 각 군에 1군에 지금 보시면 1개, 2군에 2개, 3군에 3개, 4군에 4개. 여기도 볼까요? 1군에 1개, 2군에 2개, 3군에 3개, 4군에 4개, 5군에 5개. 그래서 각 군의 숫자의 개수. 그 다음에 2번 각 군 안에서의 규칙. 그러니까 이 군 안에서 일씩 커지고 있죠. 일씩 커지고 있어요. 그죠? 각 군 안에서의 규칙.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각 군의 첫째 항 또는 마지막 항들 사이의 관계. 지금 보면은 각 군의 첫째 항은 다 1이에요. 각 군의 마지막 항은 1, 2, 3, 4, 5죠. 그러면 이 규칙을 알고 있다면 내가, 야, 11번째 군의 마지막 항 숫자가 뭐야? 11이요.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11번째 군의 7번째 숫자가 뭐야? 7이요.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군수열에서 제일 많이 선생님들이 규칙을 주는 게 각 군에서의 숫자의 개수, 각 군 안에서의 규칙, 각 군의 첫째 항 또는 마지막 항들 사이의 관계. 이거 말고도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은. 그거 뭐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지. 근데 그나마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문제를 볼게요. 애초에 밀어놓은 김에 여기다 이렇게 밀어놓고 풀까? 자연수를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규칙으로, 자,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씩 커지는 거긴 한데, 얘를 그냥 이렇게 숫자의 개수대로 나눠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100이다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단순 숫자 배열로는 100번째 있을 거예요. 그죠? 얘는 100번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00번째 항이 몇 군에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이 100번째 항이 몇 군에 있는 거지? 몇 군에 있는지를 알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몇 군에 있지? 그래서 100번째 항이 몇 군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시그마, 얘가 지금 1군에 1개, 2군에 2개, 3군에 3개가 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100개가 될 때, 그러니까 100번째일 걸 세고 싶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 K는 군 안의 수 개수예요. 그래서 1군에 있는 거 더하고, 1군에 1개 있으니까 더하고, 2군에 2개 있으니까 더하고, 3군에 3개 있으니까 더해서 이게 100에 가장 근접한 숫자가 될 때까지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식에 의하면 2분의 nn 플러스 1인데, 이 2분의 nn 플러스 1이 100에 가장 근접한 숫자, 그리고 10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그 숫자를 찾을 건데, 그거는 그냥 좀 노가다로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n에다가 13을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91이 되고, n에다가 14를 집어넣으면 105가 된대요. 그러니까 13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무슨 얘기냐? 13번째 군의 마지막 숫자가 91이고 13번째 군까지의 숫자를 다 더한 게 91개다 이거야. 그러면 자, 91로 끝나는 게 13군이야. 그러면 14군은 92부터 시작하겠지. 그죠? 여기서부터 그냥 일일이 세도 되잖아요. 그죠?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이렇게 가는 게 14군일 겁니다. 그러니까 14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14군에 자, 여기 14군 9번째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군 9번째 숫자. 그래서 위에서 14번째, 왼쪽에서 9번째 숫자에 있다. 이렇게 이제 A랑 B 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더해주시면은 이제 23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군수열이었습니다.